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통합이론 과정 4번째 시간이죠. 그래서 우리 교재 보시면 2장에 나와 있는 납세 의무 성립 시기, 또 납세 의무 확정 시기, 그리고 소멸, 납세 의무가 성립하고 그리고 확정되고 그리고 소멸되는 사유에 대해서 알아보죠. 참고로 지금 오늘 공부하는 이론, 우리 지금 통합이론 과정은 일반 학원에, 오프라인 학원이나 온라인에서 기본 과정, 입문 과정 거치고 기본 과정 그리고 심화 과정 이런 부분을 통합해서 한 번의 강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다소 어려울 수 있지만 1회독, 2회독 하시고 반복해서 보시고 그리고 중간중간에 빈출 지문이 있죠. 그런 부분은 1회독 하실 때까지 처음 하시는 분들은 그걸 좀 생략하고 2회독 하실 때부터 그거 문제를 한번 점검해보고 이런 것이 더 효과적이다. 그러면 통합이론 과정 제 4강 들어갑니다. 첫 번째, 납세 의무 성립 시기 하면 두 가지 개념으로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납세 의무자 쪽에서는 납세 의무가 발생하는 시점, 언제 세금 내야 될 의무가 발생하느냐, 그 시점을 납세 의무 성립 시기라고 합니다. 세법이 정해놓은 과세 요건을 추상적이라고 하죠. 막연하게 과세 요건은 충족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세금 내야 될 의무가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과세권자 입장에서 볼 때는, 즉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는 세금을 내라 이렇게 부과권 행사할 수 있는 시점, 그래서 세금을 내라고 할 수 있는 시점, 이걸 우리는 납세 의무 성립 시기, 그래서 납세 의무자 쪽에서는 세금 내야 될 의무가 발생하는 시점이고 과세권자 입장에서는 부과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법적 기간, 시작되는 시점을 납세 의무 성립 시기라고 하는데 세목별로 특징이 다 달라요. 그래서 국세와 지방세로 구분을 해서 먼저 국세, 국가가 부과 징수하는 국세에 대한 납세 의무 성립 시기 점검할 건데요. 여기서 팁을 드린다면 국세 전반적인 걸 다 기억하려고 하지 마라. 교재에는, 법에는 전부 다 규정된 거 했지만 우리가 물어보는 건 부동산세법 중에서도 우리가 공부해야 될 세목이 있죠. 그 부분 중점적으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국가가 가져가는 국세의 납세 의무 성립 시기는 개인이 1년 동안에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소득세를 부과하는데, 이 소득세는 소득이 발생했을 때마다 소득세 부과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소득세법은 기간을 정해놨어요. 과세 기간이라고 하죠.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을 1년이라는 기간을 정해놓고 요 기간 동안에 발생한 소득이 있으면 그 사람 중심으로 합산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소득세 납세 의무 성립 시기는 과세 기간이 끝나야 된다. 즉 12월 31일 날이 되면, 그게 끝나면 그때 소득이 있는 사람은 세금 내야 될 의무가 발생하는 거고, 과세권자 입장에서는 그 기간이 끝났으니까 1년 동안에 벌은 소득에 대해서 너네 세금 내, 이렇게 부과권 행사할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는요 똑같아요. 기간이 정해져 있다. 개인이 벌은 건 소득세, 법인의 이름으로 발생한 소득은 법인세, 부가가치세는 재화를 공급하는 거기 때문에 기간을 정해놨다. 그래서 소득세뿐만이 아니라 법인세, 부가가치세 요 세 가지는 과세 기간이 끝나면 납세 의무가 뭐한다? 성립한다. 요거 기억하시고, 다음 두 번째, 상속세는요 상속이 개시됐을 때, 상속이 개시됐다는 얘기는 사망을 하면 상속세 납세 의무가 성립하고, 사망하면 국가가 세금을 내라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상속세는 상속을 개시하는 때, 사망한 때, 또는 사망한 사람의 시신이 있으면 상속 개시일로 가는 거고, 만약에 상속 개시일이 없다면, 즉 사망한 사람 시신 등이 없다면 유증 개시일, 즉
실종 선고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 통합해서 우리는 상속을 개시하는 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증여세도요. 증여세는 언제 세금 내야 될 의무가 발생하느냐. 증여를 받았으니까. 증여를 받은 때, 그래서 증여 재산을 취득하는 때, 이 얘기는 증여받은 때 증여세 내야 될 의무가 발생하는 거고, 국가 입장에서는 증여받은 행위가 있으면 세금 내라 이렇게 부과권 행사할 수 있다 이 얘기죠. 그리고 우리가 공부해야 될 종합부동산세, 부동산을 개인이든 법인이든 부동산을 과다 보유하고 있으면 일정 금액을 초과할 때 국가가 걷어가는 세금을 종합부동산세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재산세와 똑같이 1년 중에 하루를 정해놨다. 언제냐, 그게 과세 기준일입니다. 6월 1일 날이 되면. 그래서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는 6월 1일 날이 되면 본인의 의사에 무관하게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세금 내야 될 의무가 발생을 하고, 6월 1일 날이 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부과권, 세금을 내라 이렇게 행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그 외에 인지세는 부동산 관련해서 문서를 작성할 때, 소유권 이전할 때 문서 작성하거든요. 그때 수입증지를 첨부해야 되는데, 수입증지를 얼마짜리를 첨부할 것이냐, 이것이 바로 인지세죠. 그래서 인지세는 언제냐, 문서를 작성할 때 수입증지 첨부해야 되네. 그리고 문서를 작성하면서 수입증지 사다가 어떻게 합니까? 첨부하기 때문에 납세 의무 성립과 확정이 문서를 작성할 때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납세 의무도 성립하고 확정도 동시에 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죠. 다음 6번에 보시면, 농어촌 특별세는 국가가 부과 징수하는 목적세죠. 농어촌을 지원 육성 개발하는 데 사용하겠다고 걷어가는 목적세거든요. 그런데 이 농어촌 특별세는요, 부가세로 돼서 부수적으로 따라가요. 독자적으로 정체성이 없는 세금이죠. 그래서 농어촌 특별세는 취득세 낼 때 따라가고, 등록면허세 감면받았을 때 따라가고, 종합부동산세 납부할 세액에 부수적으로 따라가고, 양도소득세 감면받았을 때 따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 농어촌 특별세는 독립세가 아니라 부가세예요. 그래서 독자적으로 납세 의무가 성립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본세의 납세 의무가 성립하면 따라서 성립한다. 그래서 과세 표준이 되는 요것을 우리는 줄여서 이렇게도 얘기하죠. 본세의 납세 의무가 성립을 하면 따라서 성립한다. 그래서 취득세에 부과되는 농어촌 특별세는 취득하는 때 따라서 성립하고, 여기 종합부동산세 납부할 세액에 뭐가 농어촌 특별세가 부과되는데, 그렇다면 이때 농어촌 특별세는 종합부동산세에 부과될 때는 종합부동산세 납세 의무 성립하는 때, 즉 과세 기준일이 되면 농어촌 특별세도 따라서 납세 의무가 성립한다. 그래서 과세 표준이 되는 세목 하면 취득세, 등록면허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이런 세금의 납세 의무가 성립하면 따라서 성립한다 이 얘기입니다. 다음 7번째, 수시부가 징수하는 조세. 여러분, 수시부가가 뭡니까? 자, 부과할 때 납기가 있는데 과세권자는 세금을 부과하는 그 날짜가 되기 전에라도 조세 포탈 우려 등이 발생했다 하면 그 날짜가 안 됐어도 세금을 내라고 고지서 발부할 수 있다. 그게 수시부과거든요. 그래서 수시부과하는 세금은 수시부과할 사유가 발생했으면 수시부과할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고요. 무신고 가산세나 과소신고 가산세는 법정신고 기한이 지날 때까지, 법정신고, 예를 들어서 이를테면 취득세는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신고하라 그랬는데 60일 됐는데 신고 안 하면 그 기간이 지났어요. 그래서 경과하는 때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 가산세가 적용이 되죠. 그래서 기한이 경과할 때 납세 의무가 성립한다. 이렇게 여러 가지 점검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여기서 꼭
정리해야 될 건 우리가 공부해야 될 소득세, 즉 양도소득세도 똑같아요. 양도소득세라고 해서 양도하는 때 그게 아니에요. 양도소득세가 됐던 종합소득세가 됐던 납세 의무 성립 시기는 과세기간이 뭐할 때 끝날 때 납세 의무가 성립한다. 그거 하고요. 요거 4번에 종합부동산세는 1년 중에 하루 6월 1일 과세 기준일이 되면 납세 의무가 성립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요거 필수로 정리하셔야 돼요. 그래서 소득세, 종합부동산세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부가세인 농어촌 특별세 부가세는 본세의 납세 의무가 즉 과세 표준이 되는 세목의 납세 의무가 성립하면 따라서 성립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그럼 이번에는 지방세로 가볼까요? 지방세 납세 의무 성립 시기.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부동산 취득했을 때 부과되는 취득세는 과세 물건을 뭐한 때 취득하는 때 취득한 행위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행위세라고도 하죠. 취득한 행위가 없다면 취득세 납세 의무는 성립하지 않는다. 그래서 과세 대상 물건을 취득하는 순간 나는 취득세 내야 하네. 이렇게 납세 의무가 성립을 하고 취득하는 때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취득세 내 이렇게 부과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요거 필수로 기억하셔야 되고 우리가 또 시험에 강론에 들어가서 공부하는 등록 면허세, 취득세, 등록 면허세는 행위세에 해당합니다. 취득한 행위가 있으면 세금 내야 될 의무가 발생하는 거고 등록 면허세도 등기 등록하는 행위가 있을 때 등기 등록하는 행위가 있으면 납세 의무가 성립한다. 그러면 등기 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등록면허세랑 전혀 관계가 없죠. 그래서 취득세는 취득하는 때 등록면허세는 등기 등록하는 행위가 있으면 납세 의무가 성립한다. 그죠? 그리고 필수 재산세입니다. 보유세인 재산세는 우리는 취득했을 때 한번 등기할 때 등록면허세 한번 이렇게 행위가 있을 때 납세 의무가 성립하지만 재산세는 매년이에요. 한 번 내고 끝나는 게 아니라 매년 부과되기 때문에 재산세는 1년 중에 하루 언제죠? 6월 1일 기준이에요. 6월 1일을 뭐라고 한다? 과세 기준일 이렇게 얘기하죠. 과세 기준일 6월 1일 날이 되면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는 보유세예요. 6월 1일 날이 되면 납세 의무가 생기는 거고 과세권자 입장에서는 세금을 내라 이렇게 부과권 행사할 수 있는 시점이 6월 1일이 됩니다. 물론 목적세인 지역자원시설세가 있어요. 물론 소방분이죠. 그래서 건축물 같은 거 가지고 있으면 화재 위험이 많기 때문에 소방시설 같은 걸 유지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가 목적세인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는데 이것도요 재산세랑 과세 대상이 같기 때문에 1년 중에 하루 언제냐 6월 1일 날입니다. 그래서 재산세, 지역자원, 시설세 매년 언제 6월 1일 과세 기준일이 되면 납세 의무가 뭐한다? 성립한다. 물론 주민세도 있고요. 지방소득세도 있고 그런데 참고로만 보시고 다만 요 7번 지방교육세 부가세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특정 목적 사업에만 사용하겠다고 걷어가는 목적세인데 특징이 얘는 독자적으로 세금 계산할 수 없죠. 다른 세금이 나오면 거기에 부수적으로 따라가는 부가세입니다. 그래서 부가세의 성격은 정체성이 없어요. 본세를 따라간다. 그래서 지방교육세는요 과세 표준이 되는 세목 그러면 요걸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줄여서 뭐라 그래요? 본세. 본세의 납세 의무가 성립하면 따라서 성립한다. 그래서 우리 본세가 어떤 거냐 부동산 관련해서 취득세 낼 때 지방교육세 따라가고요. 등록면허세 납부할 때 지방교육세 따라가고 재산세 납부할 때 지방교육세가 따라가잖아요. 그러면 본세가 이거잖아요. 그죠?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납부할 세에게 지방교육세가 부수적으로 따라가기 때문에 얘의 납세 의무 성립 시기는 얘들 따라간다 이 얘기예요. 그럼 취득세에 부과되는 지방교육세는 취득하는 때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거고 등록면허세에 부과되는 지방교육세는
등기 등록하는 때 납세 의무가 따라서 성립하는 거고, 재산세에 부과되는 지방교육세는 6월 1일 과세 기준일이 되면 재산세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데 얘도 따라서 납세 의무가 성립한다. 그래서 부가세인 앞에서 얘기한 농어촌 특별세 있죠. 국세. 그리고 지방교육세 있죠. 요 두 가지 부가세는 본세의 납세 의무가 또는 과세 표준이 되는 세모, 그걸 본세라고 하죠. 본세의 납세 의무가 성립하면 따라서 성립한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5가지 세금은 필수적이다. 거기에 2가지 합쳐서 7개. 5개가 뭐예요? 우리가 공부할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5가지에다가 부과되는 거 뭐 있어요? 농어촌 특별세하고 지방교육세, 이것은 필수적으로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납세 의무 성립 시기, 확정 시기는 지금 최근 몇 년 동안 출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34회 시험에서 저는 이거 출제될 걸로 예측을 했었는데 출제가 안 됐어요. 그래서 35회 시험에서는 반드시 출제될 확률이 아주 높다. 그래서 납세 의무 성립 시기와 확정 시기, 우리가 공부할 5가지에다가 부가세까지 합쳐서 7가지 세금에 대해서는 필수적으로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납세 의무 성립 시기에 대해서 봤고요. 이번에는 확정시기라고 하죠. 여러분, 납세 의무가 확정됐다는 얘기는 뭐냐? 아까 납세 의무 성립 시기는 과세 요건이 성립됐기 때문에 추상적이라고 해서 막연하지만 세금 내야 될 의무가 생기는 시점이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세금을 내라 할 수 있는 시점을 납세 의무 성립 시기라고 했다면, 확정 시기는 세금에 대한 모든 것이 구체적으로 결정되는 거, 구체적으로 결정되는 시점이 확정시기다, 이 얘기입니다. 과세 대상이 뭐고, 과세 표준이 얼마고, 납세 의무자가 누구고, 몇 %고, 세금이 얼마인데 언제 어디에 납부하라, 이런 세금에 대한 모든 것이 결정되는 시점을 확정시기라고 하는데, 납세 의무 성립 시기에 비해서 간단합니다. 확정 시기는요, 크게 둘로 구분할 수 있어요. 첫 번째가 뭐예요? 신고주의 조세. 신고주의 조세,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라고 합니까? 신고 납부. 국세는 뭐라고 하죠? 신고 납세.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같은 뜻이죠. 납세 의무자가 1차적으로 세금을 계산해서 과세표준과세액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도 하고, 신고한 내용으로 무엇까지 하라? 납부까지 하라. 이게 신고납부잖아요. 그래서 신고주의, 신고납부 조세는 누가? 납세 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을 해서 국세면 국가에, 지방세면 어디? 지방자치단체에 무엇을 하라? 신고하라 스스로. 이렇게 신고를 하면 그대로 결정이 돼요. 그래서 신고 납부 조세는 납세 의무자가 뭐를 하면, 신고를 하면 그대로 확정, 즉 결정이 된다, 이 얘기예요. 그렇다면 성실하게 뭐를 해야 돼? 신고를 해야 되겠죠. 성실하게 신고를 하면 그대로 확정이 되는데, 성실하게 신고 안 하면 그때는 가산세 붙어서 누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확정을 할 수도 있다. 그래서 보세요. 이런 세금, 납세 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세액을 신고하면 그대로 확정되는 그런 세금이 어떤 거냐? 우리가 공부할 취득세, 그리고 신고납부죠. 그리고 등록면허세도 신고납부잖아요. 그리고 여기 다 나왔지만 여기 핵심 뭐예요? 양도소득세도 보다 신고납부. 요거 필수는 3가지예요. 그죠? 3가지 기억하시고 나서 나머지 이렇게 한번 읽어보시는데, 다만 여기서 종합부동산세는 원래 세무서장이 국가가 세액을 계산을 해서 고지서 발부해요. 근데 고지서 받은 납세 의무자가 이건 잘못됐으니까 내가 다시 하겠다. 누락된 거 있으니까 내가 신고를 하겠다. 납세자가 뭐를 했을 때만, 선택을 했을 때만 신고납부로 갑니다. 그럴 때는 신고납부 세금과 똑같이 납세자가 신고하겠다고 선택을 했으니까 종합부동산세도 납세 의무자가 뭐하면
국가에 신고를 하면 그대로 부한다, 확정이 된다. 그럼 선택하지 않았다면 종합부동산세는 고지서 나오는 부가주의로 가는 거예요. 원칙이. 예, 이렇게 해서 신고 납부 세금은 납세 의무자가 뭐를 하면, 신고를 하면 그대로 결정이 되는구나. 그걸 확정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여기 부가주의는 뭐죠? 부가주의는 다른 말로 뭐래요? 보통 징수. 이 얘기는 뭡니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세금을 계산을 해서 그걸 확정하는 거죠. 예, 그런 세금인데, 그래서 부가주의 또는 보통징수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는 납세 의무자가 세금을 계산하는 게 아니죠. 과세권자가. 과세권자 그러면 국세면 국가가, 지방세면 지방자치단체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부한다, 계산해요. 계산하는 걸 뭐라고 한다? 결정. 여러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과세권자가 세금을 계산하는 걸 뭐라고 한다? 결정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납세 의무자가 계산한 건 그냥 계산이고, 과세권자가 계산하는 걸 결정. 그래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을 하면 그대로 확정된다. 결정해서 통지해 주죠. 예, 세금이 얼마니까 언제까지 되라, 이렇게 확정이 된다, 이 얘기죠. 그래서 부가주의는 과세권자가 결정하면 확정되는데, 그런 세금이 어떤 거냐? 대표적으로 재산세 뭐 나와요? 고지서 나와. 이미 계산해서 나오죠. 예, 그래서 재산세 고지서 나오니까 과세권자가 계산하면 그대로 확정되는구나. 또 종합부동산세도 원칙이 고지서 나옵니다. 그죠? 그리고 물론 상속세, 증여세, 지역자원시설세 다 고지서 나와요. 여러분, 상속세, 증여세는 간혹 혼동되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 상속세, 증여세는요, 국가가 세금을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만 상속받은 사람이나 증여받은 사람은 협력 의무가 있어요. 납세 의무자가 협력 의무, 무엇을 상속받았다, 무엇을 증여받았다라고 일정 기간 내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요. 신고는 하는데 세금을 누가 계산한다? 그거 보고 국가가 세금을 계산하기 때문에 신고 납부가 아니라 뭐라고 한다? 부가주의 조세. 다만 상속세, 증여세는 신고서를 제출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신고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가산세 적용하는데 성실하게 신고를 했으면 신고서 보고 국가가 세금을 결정해요. 그런데 성실하게 신고가 안 들어오면 국가가 세금을 결정한 거에다가 가산세 붙죠. 그죠? 예, 그래서 고지서가 나온다. 그래서 상속세, 증여세는 신고 납부 세금이 아니라 보다 부가주의 조세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건 몰라도 요 5가지, 취득세, 등록면허세, 양도소득세는 신고 납부니까 신고할 때 확정이 되는구나. 고지서 나오는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는 고지서 나오니까 과세권자가 이미 계산한 거다, 결정했기 때문에 그대로 확정이 된다. 이렇게 신고주의와 보통징수, 부가주의 2가지. 그리고 하나 특별한 경우가 있어요. 납세 의무 성립 시기와 확정 시기가 같은 경우,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 다른 거 다 있지만 우리가 부동산 세법, 부동산에 관련해서 물어본다면 대표적인 거 인지세 정도만 이해하고 있으면 됩니다. 인지세는 뭐냐? 부동산에 관련해서 소유권 이전에 관한 서류를 작성할 때 수입증지를 구입해서 거기에 첨부해서 붙여야 되죠. 그게 인지세예요. 그래서 문서를 작성할 때 수입인지 붙여야지. 납세 의무 성립했잖아요. 작성하니까. 그리고 작성하면서 사다가 붙여서 끝내야 돼. 그래서 문서를 작성할 때 납세 의무가 성립이 되고 확정까지도 끝난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인지세. 이 정도만 보시고 나머지는 기억할 필요가 아니죠. 부동산에 관련된 부분이니까 이렇게 해서 납세 의무 성립 시기 보셨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납세 의무 성립 시기를 다시 한번 우리가 공부해야 될 5가지 세금에다가, 그리고 부가세 2개 있죠. 그래서 7개를 다시 한번 정리해 봅니다. 자, 첫 번째, 취득세는 언제 세금 내야 될 의무가 발생하느냐? 취득하는 때. 그러면 취득세는 신고 납부잖아요. 그러니까 언제 확정이 됩니까? 납세 의무자가 뭐 하면? 신고할
취득할 때 뭐한다? 확정이 된다. 그죠? 취득할 때 세금 내야 될 의무가 발생하고 본인이 신고를 하면 얼마 주고 샀어요. 이렇게 신고를 하면 그대로 확정이 된다. 등록면허세요. 등기 등록하는 행위가 있으면 뭐하고? 납세 의무가 생기는 거고, 그리고 언제 확정이 되느냐? 신고 납부 세금이니까 뭐 하면? 납세 의무자가 과세표준과세액을 신고를 하면 확정이 된다. 이렇게 필수로. 그럼 매년 부과되는 뭐는 재산세는 언제 세금 내야 될 의무가 발생하느냐? 1년 중에 하루, 그날을 뭐라 그래요? 과세 기준일이 되면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아무 행위를 안 했어도 재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금 내야 될 의무가 생기는 거고, 그리고 세금을 납세 의무자가 계산하는 게 아니라 과세권자인 지방자치단체가 세금을 계산하기 때문에 과세권자가 뭐 할 때? 결정할 때 확정이 된다.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 내고 일정 금액을 뭐해서 초과했을 때 국가가 걷어가는 세금 종합부동산세예요. 그래서 부동산을 가지고 있을 때 재산세만 내고 끝나는 사람도 있고, 재산세 납부했는데 그거 말고 별도로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종합부동산세를 또 국가에 내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종합부동산세도 1년 중에 언제 하루 6월 1일 기준으로 본인의 의사표시에 상관없이 어떤 행위를 안 했어도 재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6월 1일을 과세 기준일이 되면 세금 내야 될 의무가 생기는 거고, 그리고 세금은 누가 계산하느냐? 국가가 계산합니다. 그래서 과세권자 그러면 누가? 국가가 세금을 계산하는 걸 결정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확정이 됩니다. 그럼 양도소득세, 부동산을 팔아서 생긴 소득, 헷갈리는 부분이에요. 예? 취득세는 취득하는 때, 등록면허세는 등록하는 때, 상속세는 상속을 개시하는 때, 증여는 증여받은 세, 양도소득세는 양도하는 때, 이렇게 갈 수도 있죠. 착각해서.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도 소득세니까. 소득세는 기간이 정해져 있다. 그래서 모든 소득세는 과세기간이 끝나야 돼. 그래서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양도하는 때가 아니에요. 과세기간이 끝나면 납세 의무, 세금 내야 될 의무가 생기는 거고, 소득세는요, 본인이 얼마 이익이 생겼다라고 신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납세 의무자가 뭐하면 신고하는 때 확정이 된다. 그러면 얘들 5가지 세금 낼 때 얘들 따라가는 게 지방교육세하고 농어촌 특별세. 그럼 지방교육세나 농어촌 특별세는 정체성이 없다고 그랬지. 얘들은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얘들 따라가야 돼. 요걸 뭐라 그래? 요거를 본세, 독립세 이렇게 얘기해요. 얘들의 기준이 되니까 과세 표준이 되는 세목. 그죠? 그래서 지방교육세는 언제 세금 내야 될 의무가 생기느냐? 본세의 납세 의무가 성립하면 따라서 성립한다. 이 얘기는 취득세에 따라갈 때는 취득하는 때, 등록면허세에 부과되는 건 등기 등록하는 때, 재산세에 부과될 때는 과세 기준일이 되면 그 얘기죠. 그리고 언제 확정이 된다? 얘들 따라가. 그래서 본세의 납세 의무가 뭐하면 확정이 되면 따라서 확정된다. 그래서 취득세는 신고 납부니까 신고할 때 확정. 등록면허세에 따라갈 때는 신고할 때 확정. 재산세에 부과될 때는 고지서 나오니까 과세권자가 결정하면 확정. 본세를 따라간다. 부가세. 그리고 농어촌 특별세도 똑같아요. 국가가 걷어가는 목적세인데 얘도 정체성이 없죠. 얘들 따라갑니다. 취득세에 붙을 때는 취득세 납세 의무가 성립하면 취득하는 때 얘도 따라서 성립한다. 그래서 납세 의무, 본세의 납세 의무 또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과세 표준이 되는 세목, 이런 거죠. 요게 나와야 이게 계산되니까 과세 표준이 되는 요런 세목에 납세 의무가 뭐하면 성립하면 따라서 성립한다. 아니면 그걸 줄여서 뭐라 그래요? 본세의 납세 의무가 성립하면 따라서 성립한다. 그리고 본세의 납세 의무가 확정이 되면 따라서 뭐한다? 확정. 그래서 부가세는 본세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요거는 필수다 이 얘기예요. 이거를 다 정리 요렇게 해서 우리가 늘 접하는 거죠. 이거 반복해서. 그리고 나서 혹시 부동산에 관련해서 물어보면 상속세, 증여세도 부동산하고 관련이 있잖아요. 상속받았네? 상속세. 그럼 뭐야? 언제? 상속이 개시되는 때 세금 내야 될 의무가 생기는 거고. 그죠?
세금은 국가가 계산하니까 과세권자가 결정하면 확정된다. 증여세요? 신고해야 될 의무는 있어요. 그런데 언제 세금 내야 될 의무가 생기느냐. 증여를 받았으니까 세금 내야 될 의무가 생긴다. 증여재산을 취득하는 때. 언제 확정? 국가가 세금 계산하니까 과세권자가 결정. 이렇게 해서 추가로 공부할 수는 있지만 필수는 이거란 얘기예요. 그러면 이 중에 하나를 섞어놓고 틀린 거 이렇게 물어보는 거지 이런 거 다 빼고 다른 걸 물어보지는 않잖아요. 그죠? 예, 이렇게 점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납세 의무 소멸 사유로 갑니다. 세금 내야 될 의무가 없어지는 거 소멸 사유. 그래서 납세 의무 소멸 사유는 이렇게 5가지예요. 납세 의무자가 아니면 2차 납세 의무자든 연대 납세 의무자든 세금을 뭐 했어요? 납부했어요. 납부했으면 세금 내야 될 의무가 없어지는 거지. 그리고 뭐 충당. 납세 의무자가 초과 납부해서 환급받을 게 있는데 그 사람 앞으로 미납된 세금이 있으면 그걸로 뭐 하겠다? 메꾸겠다. 이게 뭐예요? 충당이죠. 그래서 납부한 거와 결과가 똑같다. 부과 취소, 유효하게 성립된 부과 처분에 대해서 부과된 세금에 대해서 절차상 하자가 있기 때문에 과세권자가 다시 뭐를 하면 취소를 하면 납세 의무자는 처음부터 세금 내야 될 의무가 소멸된다. 그죠? 다음 제척기간 만료. 제척기간은 뭐죠? 과세권자가 세금을 내라 할 수 있는 부과권 행사할 수 있는 법적 기간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제척기간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척기간. 그리고 그래서 제척기간이 지나면 다시 내라고 할 수 없으니까 납세 의무자 쪽에서는 적법하게 정상적으로 세금 내야 될 의무가 없어지는 거예요. 자, 다음 소멸시효. 소멸시효는 자, 요것이 먼저 성립해요. 세금을 내라 이렇게 부과권 행사했거든요. 했어요. 세금 부과권을 행사를 했는데 납세 의무자가 납부를 안 해. 그러면 압류 등의 절차를 밟아서 걷어가는 거, 압류 등을 할 수 있는 법적 기간이 뭐예요? 소멸시효예요. 그래 기본이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제척 기간은 5년이지만 7년, 10년, 15년도 있지만 소멸시효는 기본이 5년. 그래서 어떤 거 세금의 채권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납세 의무자한테 세금 안 내니까 독촉하고 최고소 발부하고 그래서 강제로 압류 등을 할 수 있는 법적 기간 즉 징수할 수 있는 징수권 행사할 수 있는 법적 기간이 뭐라고 한다? 소멸시효라고 하죠. 그래서 이 5가지 사유로 인해서 세금 내야 될 의무가 뭐한다? 소멸이 되는 겁니다. 자, 이번 시간은 이렇게 해서 납세 의무 소멸 사유까지 봤고 그 사유에 대한 구체적으로 제척기간 등은 다음 시간에 다시 설명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죠. 고생하셨습니다.